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16mm 테스트 플레이트를 가접하여 GMAW와 FCAW로 용접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개요입니다. 16mm 테스트 플레이트를 이용해 GMAW와 FCAW로 V홈 맞대기 용접을 합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루트, 필, 캐패스를 시공합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작업자는 재료를 가공하여 완전 용접을 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다. 언더컷, 기공 혼입 등 용접 결항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용접부를 완성할 수 있다. 입니다. 재료입니다. 두께 16mm 플레이트로 가로 세로 250mm에 125mm이며 30도 개선이 처리되어 있는 재료 2개를 사용합니다. 루트 패스는 GMAW로 시공하고 필 패스와 캡 패스는 FCAW로 시공합니다. 용접봉은 GMAW는 KC28 1.2mm짜리를 사용하고 FCAW는 K71T 1.2mm짜리를 사용합니다. 가스는 이산화탄소 100%를 사용합니다. 과제 주안점입니다. 모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모재를 들거나 가공할 때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루트면 가공 시 면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하며 개선각은 30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재 가접은 시점과 끝점에 2포인트를 실시합니다. 가접할 때 모재의 간격은 시점 부분을 3.2mm, 끝점 부분을 4mm로 유지합니다. 모재의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틱 베이스를 사용해 고정하며 철자를 이용해 단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GMAW, FCAW 용접 시 사용 가스는 아르곤 80%에 탄산가스 20%가 섞인 혼합가스나 이산화탄소 100%를 사용합니다. 시험편이 두꺼운 만큼 용접 횟수 수가 많아지므로 본 용접 전 충분히 역변형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캡패스 작업 시 작업자는 모재의 중간 부분 125mm 되는 부분에서 꼭 한번 봉 이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용접 횟수 수가 많기 때문에 기공, 슬래그, 언더컷, 오버랩 같은 용접 결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용접 횟수마다 용접 결함이 생긴 부분은 그라인더로 가공하고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는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언더컷은 높은 전류나 전압을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류 100에서 140A에 전압은 16에서 22V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루트면이 없으면 용접 시 면이 잘 녹아 모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루트면을 1.2에서 2.5mm 정도로 가공합니다. 가스 유량계의 눈금을 읽을 때는 유량계의 눈금과 지시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접 후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가접 후 용접 표면의 반대 방향으로 2에서 4도 정도 역변형을 줘야 합니다. 용접 횟수가 많아질수록 모재 수축이 많이 일어나므로 그만큼 역변형을 더 많이 줘야 합니다. GMAW의 용접봉은 1.2mm로 모재 간격보다 많이 얇기 때문에 가접 시 아크가 살지 않고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가접을 시작할 때는 양쪽 모재에 한 번씩 아크를 살리고 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GMAW 용접에 들어가기 전 작업자는 용접 토치의 전기 세기가 적당한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GMAW 용접 시 아크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용접 부위에 기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아크 길이는 짧게 유지해 용접 부위에 가스 쉴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음부를 연결할 때는 약 5에서 10mm 앞에서 아크를 일으켜 녹이면서 진행해야 표시가 나지 않으며 결함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FCAW는 적정 전기값이 맞지 않으면 용접 시 용융물이 아래로 흘러내리거나 용입이 되지 않으니 작업 전 테스트를 거쳐 적정 전기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FCAW 용접 시 시점 부분은 용융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세 번 치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플럭스코어 용접은 전류와 전압값이 높기 때문에 진행 속도와 위빙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용접 과제는 캐패스 작업 시 모재 중간 부분에서 반드시 봉이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꼭 심사위원에게 작업을 멈췄다는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위빙 시 양 끝에 머물지 않으면 언더컷이나 용입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착이 되는지 확인하며 위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스패터가 식으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접 횟수가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모재 가공입니다. V형 맞대기 용접이므로 모재 한쪽 측면을 개성각이 30도가 되게 가공합니다. 현재 모재에 녹이 많이 쓸어 있기 때문에 줄을 이용해 루트면의 녹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개성각 가공 후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루트면에 1.2에서 2.5mm 정도 선을 그어줍니다. 먼저 그라인더를 이용해 그어놓은 선까지 적당히 가공해줍니다. 그라인더는 4T짜리 그라인더를 사용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끝나면 줄을 이용해 그어놓은 선까지 정밀하게 가공해줍니다. 루트면을 가공하는 이유는 루트면이 없을 시 용접면이 잘 녹아 모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트면 가공이 끝나면 그라인더를 이용해 추가로 용접 부위의 쇼트 프라이머를 제거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공된 두 모재의 루트면을 서로 맞대어 틈이 없이 일정한지 확인합니다. 가공된 루트면이 일정해야 용접 시점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용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재의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면 루트면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다시 가공합니다. 두 번째, 모재 가접입니다. 가스 스위치를 켜고 가스 유량을 조절합니다. 가스는 이산화탄소 100%를 사용하며 유량은 15에서 20L/min으로 맞춰줍니다. 유량계를 읽을 때는 유량계의 눈금과 지시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접할 모재의 단차와 간격을 맞춥니다.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트 베이스를 이용해 모재를 고정하고 수평을 맞춥니다. 이후 강철자를 이용해 단차를 확인합니다. 단차 확인이 끝나면 모재의 간격을 띄웁니다. 모재의 시점 부분은 3.2mm만큼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3.2mm 용접봉을 끼워주면 쉽게 간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GMAW로 모재 시점 부분을 가접합니다. 용접봉은 KC28 1.2mm짜리를 사용합니다. 와이어가 1.2mm이고 시점 부위 간격이 3.2mm이기 때문에 아크가 살아나지 않고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가접을 시작할 때는 양쪽 모재에 한 번씩 아크를 살리고 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재의 끝부분 간격을 벌려줍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모재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끝점 부분은 간격을 4mm로 맞춰줍니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치핑 해머를 이용해 벌려주고 단차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강철자를 이용해 확인합니다. 간격이 너무 넓으면 해머로 두드려 간격을 맞춰주고 단차가 맞지 않으면 치핑 해머로 위아래를 뒤틀리게 해 단차를 맞춰줍니다. 끝점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 4mm짜리 환봉을 꽂고 최대한 루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접합니다. 너무 용입이 많이 되면 본 용접 전 환봉을 제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양쪽 면이 고정될 정도로만 가접합니다. 가접이 모두 끝나면 가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모재의 시점 부분과 끝 부분의 간격은 잘 유지됐는지 단차는 안 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해체하고 다시 작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 용접 준비 및 역변형입니다.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 시점 부분을 2T짜리 그라인더 날을 이용해서 U자 형태로 가공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을 하는 이유는 시점 부분과 본 용접 사이를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U자 형태로 가공해야 이음을 할 때 용융물이 섞이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U자 형태를 유지하되 끝부분이 뾰족하도록 가공해줍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용접 표면의 반대 방향으로 2에서 4도 정도로 역변형을 주어 용접 후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모재 용접의 루트 패스입니다. 루트 패스는 GMAW로 용접합니다. GMAW 용접에 들어가기 전 작업자는 용접 토치의 전기 세기가 적당한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와이어의 돌출 길이는 적당한지, 작업자가 작업하기에 전기 세기가 적당한지, 모재의 녹는 정도는 적당한지, 못 쓰는 시험편을 활용해 위아래로 실제 위빙을 해보며 점검합니다. 용접 토치의 전기 세기의 점검이 끝나면 루트 패스 용접을 시작합니다. 용접 토치에 돌출된 와이어 길이는 5에서 9mm 정도로 짧게 잡아주었습니다. 솔리드 용접은 와이어의 길이에 따라 전류값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이가 길어지면 전류는 내려가고 짧아지면 전류값이 올라가므로 와이어 돌출 길이에 주의합니다. 용접봉으로 1.2mm를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로 위빙하는 크기가 큽니다. 용접봉을 U자 형태를 그리며 위빙해줍니다. 현재 작업자는 용접가스로 100%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로는 100%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아르곤 80%에 탄산가스 20%가 섞인 혼합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크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용접 부위에 기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아크 길이는 짧게 유지해 용접 부위에 가스 쉴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끝접에 가접해둔 환봉이 가까워져 오면 용접을 멈춥니다. 2T짜리 그라인더를 사용해 가접해둔 4mm 환봉을 제거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을 할 때는 루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음부 부분도 끝부분이 날카로운 U자 형태로 가공해줍니다. 이음부를 연결하고 끝점까지 루트패스의 용접을 마무리합니다. 이음부를 연결할 때는 약 5에서 10mm 앞에서 아크를 일으켜 녹이면서 진행해야 결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점 부분은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두세 번에 걸쳐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튀어나온 비드 부분은 이후 그라인더로 가공해 모두 제거합니다. 다섯 번째, 모재 용접의 필패스입니다. 필패스는 FCAW로 용접합니다. 적정 전기값이 맞지 않으면 용접 시 용융물이 아래로 흘러내리거나 용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는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 용접 자세에 맞춰 못 쓰는 시험편의 전기값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현재 작업자는 수직 자세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점 부분은 용융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세 번 치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치핑으로 비드가 형성되면 위쪽으로 위빙을 이어갑니다. V홈의 모서리가 완전히 용융될 수 있도록 용접봉을 넓게 움직여줍니다. 용접 토치의 작업각은 90도, 진행각은 75에서 80도를 유지합니다. 플럭스코어 용접은 전류와 전압값이 높기 때문에 진행 속도와 위빙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행이 늦으면 슬래그 혼입 및 기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끝점 부분은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조금 빠르게 위빙하며 여러 번의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다른 용접 방법보다 치핑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전류와 전압값이 높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해 용융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필패스 용접이 끝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그라인더 가공을 합니다. 2T짜리 그라인더로 슬래그의 흠집을 내고 4T짜리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가공해줍니다. 비드가 균일하지 않은 것도 고르게 가공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끝나면 컷브러쉬를 사용해 남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여섯 번째, 2차 필패스입니다. 용융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세 번 치핑으로 시작합니다. 비드가 형성되면 위쪽으로 위빙을 이어갑니다. 위빙 방법은 1차 필패스와 같은 형태로 쌓아주면 됩니다. 플럭스코어 용접은 전류와 전압값이 높기 때문에 진행 속도와 위빙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비드 높이는 표면에서 0.5mm 정도 들어가게 쌓아주어야 합니다. 플럭스코어 용접에서 끝점 처리는 시점 부분만큼 중요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융물이 흘러내려 비드가 충분히 쌓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여러 번 치핑으로 마무리하며 충분히 비드가 쌓일 수 있도록 합니다. 2차 필패스 용접이 끝나면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모두 제거해줍니다. 치핑 해머를 이용해 슬래그를 털어줄 수도 있으나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7T짜리 그라인더를 이용해 비드 표면의 슬래그만 제거해줍니다. 개선면 부위에 붙어있는 스패터는 일자정과 망치를 이용해 바로바로 제거해줍니다. 스패터가 식으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접 패스가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모재 용접의 캡패스입니다. 용접을 시작하기 전
모재의 중심 부분인 125mm 지점에 표시를 합니다. 캣패스 용접 시에는 비드 중간 부분을 반드시 끊었다가 다시 봉이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미리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용융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점 부분에서 두세 번 치핑으로 시작합니다. 비드를 쌓을 때는 개선면의 끝단 부분을 기준으로 라인을 살려줍니다. 캣패스의 위빙 방법은 반원이나 지그재그 방법으로 하며 위빙 시 와이어 끝부분이 홈의 끝단에 가기 전에 살짝 머물면서 위빙을 해주어야 합니다. 캣패스 작업 시 작업각은 90도, 진행각은 90에서 95도로 토치의 각이 중심에서 약간 아래에 위치하게 자세를 잡고 쌓아주어야 합니다. 비드 중간 부분에 도달하면 잠시 작업을 끊었다가 봉이음으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때 반드시 심사위원에게 작업을 멈췄다는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봉이음을 할 때는 끊긴 부분 5에서 10mm 앞에서 아크를 일으켜서 빠르게 돌리면서 이어나가야 결함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빙 시 양 끝에 머물지 않으면 언더컷이나 용입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착이 되는지 확인하며 위빙을 이어나갑니다. 끝점 부분은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조금 빠르게 위빙하며 여러 번의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컷브러쉬를 이용해 슬래그를 모두 떨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한 후 외관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16mm 테스트 플레이트의 GMAW와 FCAW 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